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빈곤론 수업 9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빈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9주차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빈곤론을 각 그 계층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이제 아동 빈곤, 또 노인 빈곤, 여성 빈곤, 또 장애인 빈곤 등 각 계층별로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아동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빈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동 빈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 빈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동 빈곤의 그 목차는요, 아동 복지와 아동 빈곤, 또 아동 빈곤의 현황, 또 아동 빈곤의 영향,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과 빈곤 문제, 또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5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아동 복지와 아동 빈곤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동 그러면 몇 세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뭐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 하겠죠. 이 아동이라고 하면 우리 아동복지법상에 만 18세 미만을 우리가 아동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연령과 기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 그러면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이다 라고 이렇게 청소년 복지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우리 노인이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상에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아동에 대한 정의, 또 청소년에 대한 정의, 또 노인에 대한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동복지와 아동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실상 아동복지 이꼬로 아동빈곤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동복지에 있어서 아동빈곤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의 대부분은 이 빈곤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동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동빈곤 퇴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동빈곤은 아동 발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빈곤을 퇴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이 빈곤하면요, 여러 가지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겪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양이 부족이 된다든가, 또 정서적으로 또 불안을 느낀다든가, 이 신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동빈곤은요, 국가 전체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아동빈곤을 퇴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되죠. 이 아동이 잘 성장을 해서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돼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아동이 빈곤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 그러면 모든 아동복지의 근원은 아동빈곤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동복지에 있어서 아동빈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동빈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동빈곤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빈곤에 아동하다. 그래서 빈곤 상태에서 아동의 수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나 선진국 차원에서 봐도 그 아동 빈곤율은 낮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2000년대 초에 약 15%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동의 15%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그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이 약 15%를 추정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동의 빈곤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모르죠. 이것을 뭐 우리나라하고 선진국을 떠나면요, 저 후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문제를 아동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 빈곤 문제는 심각한 그런 수준이다. 점점 이 아동 빈곤율이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아동 빈곤의 영향입니다. 그 아동 빈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이 아동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아동 빈곤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또 사회적 복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동 빈곤은요, 일반 아동에 비해서 빈곤 상태에서 지니는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경향이 많이 있어요.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죠. 또 영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아동에 비해서 빈곤 아동들은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다른 아동에 비해서 빈곤 아동은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는 동네가 열악하고 위험할 경우에 빈곤 아동은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영향에 있어서 빈곤 아동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니세프에 따르면요, 빈곤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경우가 있고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요. 사회의 안전하고 동등한 구성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빈곤하면 일반 아동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빈곤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요, 빈곤 상태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빈곤 상태에 사는 아동들은 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에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되고요. 또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부모와 함께 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빈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아동이 잘못해가지고 빈곤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 부모가 빈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빈곤 상태에 사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아동들은 나중에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짧은 기간일지라도 아동기에 심각한 빈곤을 경험한 것은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동 빈곤은 성인 빈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동 빈곤 때문에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하게 좋지 않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고요. 아동 빈곤 때문에 아동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아동 빈곤 때문에 아동은 자신을 실현하는 기회를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서요. 아동 빈곤은 빈곤한 아동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동 빈곤의 영향 두 번째는요. 건강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동 빈곤은요. 아동의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빈곤 아동은요. 빈곤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출산 전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배에서 더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엄마 배에서 더 일찍 나올 경우에는 아동이 호흡기 장애라든가 신경장애, 학습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적게 태어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상의 이 건강의 영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무사히 탄생한 빈곤 아동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빈곤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전염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네 번째는 시각, 청각, 치과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를 정리를 해보면요, 빈곤 아동은 적절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고요, 또 적절한 영양을 얻지 못하고요, 또 생활 환경이 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리함은 빈곤 아동의 건강에 전생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정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발달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빈곤하게 되면 이렇게 건강상의 영역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정서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빈곤 아동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상태에 놓이면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빈곤 아동은 정서적 영역에서 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은 빈곤을 겪는 기간이 오래될 경우에 특히 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은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불리함 때문에 빈곤 아동들은 비행과 같은 행위를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론 부유한 아동 중에서도 비행을 저지르는 아동들도 있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 빈곤 아동들은 비행과 같은 그런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이 어린 시기에 빈곤을 겪는 것은 학업을 성취할 기회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아동에 비해서 빈곤 아동은 학업 성취의 결과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빈곤 아동은 인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곤 아동의 빈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는요, 한부모 가족의 아동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 시간에도 배웠고요. 아동복지론에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웠는데요.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부모 가족이라 하면 한쪽 부모만 있는 거죠. 엄마와 자녀가 있는 가정, 모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부자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모부자 가정, 그러면 모부자 가정 플러스 이제 조성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까지 예외 조항으로 둬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죠.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부모 가족은 특히 이제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성 가정, 미혼모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모자 가정이 가장 많이 있어요. 모자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부모 가정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모자 가정은 여성과 자녀가 합쳐진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성도 사회적인 진출이 활발하지만 여성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층이고요. 또 아동도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동 같은 경우, 특히 모자 가정,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한부모 가족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동은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빈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부모 가족 중에서 모자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모자 가족의 아동들은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자원이 적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빈곤 상태에 생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은 모자 가족의 경우에 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에서 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모자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이 한부모 가족의 아동들, 특히 이제 모자 가족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과 빈곤 상태에 모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족이
한부모 가족 중에 이 모자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 빈곤 얘기를 할 때 이 한부모 가족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다섯 번째요.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아동과 가족이 빈곤 상태에 놓이면 물리적 어려움이 당연히 따르지만 동시에 심리적 어려움도 따르게 돼요. 따라서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것은요. 첫 번째가 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가족의 경제 상태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비스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족이 소득을 얻도록 항상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가족을 서비스에 연계시켜 주는 것은 항상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빈곤과 관련된 위험을 여러 가지 겪는 가족에게는 광범위하고 통합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는 서비스와 연계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에서는 의식주 및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영역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빈곤 아동 또 가족의 조기 개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는 빈곤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중에 스타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 출발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빈곤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선진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빈곤 아동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는 스타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 살펴보면 이 스타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이 출발선에서 공평하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스타트.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헤드스타트라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미국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인데요. 아동이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게 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스타트의 주요 관심 영역은요, 빈곤 아동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스타트의 주요 내용은요, 아동과 가족에게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영양 서비스, 또 사회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사회적 인지적으로 더 잘 발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아동의 학습 과정에 관여하게 한다. 그리고 부모가 교육, 글 깨우치기, 고용과 관련해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국에서는요, 슈어 스타트라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슈어 스타트는 영국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아동이 인생에서 가장 잘 출발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목적은요, 아동이 태어나서 이전과 이후에 아동 가족의 건강,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어 스타트는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와 지역사회가 더 나은 결과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 아동의 건강이 더 나아지고 어린
아동이 정서적으로 더 발달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기 프로그램을 도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부모가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국에서는 슈어 스타트 조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요, 베스트 스타트라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스타트는 호주 빅토리아 주가 운영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적은 아동의 건강, 발달, 학습, 복리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스타트의 경우 모든 어린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동반관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부모, 가족,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서비스를 강화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가 있는데요. 이 페어 스타트는 캐나다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인데요. 페어 스타트를 제공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뇌의 75%가 넘는 부분은 태어난 후에 발달한다. 또 두 번째는 문제를 더 빨리 파악할수록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페어스타트 서비스는 아동이 어린 나이부터 제공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동을 검사하는 것은 이룰수록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아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페어,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또 발달할 수 있도록 이런 페어 스타트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드림 스타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스타트는 처음부터 드림 스타트라고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희망 스타트, 호프 스타트라고 해서 희망 스타트라고 시작을 했다가요. 이 드림 스타트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현재 드림 스타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림 스타트는요, 모든 아동을 공평하게 양육하고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동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드림 스타트의 실시 이유는요, 첫 번째가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불안정해지고 사회계층이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으로 크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빈곤 아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니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 스타트를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드림 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보육, 복지 등에 대해서 단편적인 개인 서비스를 늘려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드림 스타트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드림 스타트의 제공 서비스는요,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드림 스타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빈곤 아동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의 영역에서 발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또 두 번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드림 스타트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림 스타트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영국의 슈어스타트 한번 알아봤고요.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림 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는데요.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빈곤 아동을 위한 제도 중에서 아동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국가에서 아동급여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급여는 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목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동급여는 아동 빈곤 완화를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018년 9월 1일서부터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즉 말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90%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이제 지급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 하위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90%를 감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2019년 6개월 후에요. 2019년 1월 1일서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 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더 이제 강화를 해서 아동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동 복지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면 또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동과 빈곤, 빈곤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아동과 빈곤 문제,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해야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동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아동과 빈곤과 관련된 것을 사실상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아동과 빈곤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요. 대면 수업이 안 되고 또 화상회의 줌으로 한번 수업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또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토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제 과제를 하나 좀 내줄 텐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빈곤과 관련된 기획 기사, 기획 뉴스를 하나씩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과제에 그 댓글을 다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기사 댓글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올려준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른 학생들이 올려준 기사를 보시면서 빈곤 아동의 문제, 또 아동의 빈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